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자, 속보가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어서요. 먼저 조금 전, 한 1시간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겠네요. 주거지와 그 소속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오늘 오후 6시 35분쯤부터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채널A 보도에 따르면요. 가수 김호중 씨는 유흥주점 대리기사가 집까지 태워다 준 뒤에 한 50분 후에 다시 사고 차량인 SUV를 타고 몰고 나오다가 사고가 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네. 한번. 그러니까 처음에 뭐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뭐 술집에 들른 건 맞다. 하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네. 먼저 1차로 어떤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와서 대리기사를 통해서 귀가했다가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소속사는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김 씨가 앞서 유흥주점에 갔던 것도 소속사 대표의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술은 절대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당시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사람들, 또 주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김 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널A 보도인데요. 유흥주점 대리기사가 집까지 대리운전을 해서 갔다. 대리운전을 하고 갔다는 거는 술을 마셨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자, 그런데 김호중 씨가 또 다른 술집을 향하던 중에 자가운전을 하면서 또 다른 술집을 향하던 중에 아까 보신 그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소속사에서는 뭐 그걸 계속 뭐 그 음주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야, 이거 뭐 상황이 계속 좀 뭐 악화가 되고 있는 느낌이네요. 자, 무엇보다 말이죠. 김호중 씨가 사고 직전 한 유흥업소 방문했다는 사실 어제 저희도 속보로 뭐 전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음주 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뭐 입만 댔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네, 경찰 수사에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을 아예 안 마셨다고 했는데 술잔에 입은 댔는데 마시지는 않았다라는 식으로 김호중 씨는 진술을 했다라는 거고요. 소속사의 다른 관계자는 건배는 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많은 분들이 또 일각에서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비슷하다. 예전에 그 클리피의 김상혁 씨 네. 음주운전에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제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지금까지도 무슨 비슷한 일만 있으면 정치권에서조차도 저 얘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의 의혹도 있고요. 또 지금 그러면 술을 안 마셨는데 왜 그 이후에 17시간가량을 경기도에 있는 호텔에 머물다가 나타났느냐. 이것도 이제 해명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김호중 씨 말처럼 술 안 마셨다고 치죠. 그런데 대체 왜 매니저를 통해서 매니저를 대신 출두시켜 가면서까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이냐. 자, 이 의문에 대한 스모킹 건이 나왔고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모 방송국 보도에 의하면 이 김호중 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자기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의 녹취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경찰 역시 이 해당 녹취 파일을 이미 확보를 해서 조사 중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졌는데 이제 이 소속사에서는 알려진 그 녹취 파일 속의 음성은 김호중 씨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이 김호중 씨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에게 지시한 녹취 파일을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이거 음성 분석하면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을 하신 그 술을 안 마셨는데 왜 그러면은 바로 서서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다 연락하거나 경찰 신고해가지고 조치를 받으면 끝날 것을 왜 거기에 황급히 그 자리를 갖다가 떴고 그다음에 모텔을 갔고 또 옷을 바꿔 입고 지금 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었고 메모리 칩을 파손시켰고 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그 다음날 경찰이 문자 메시지하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출두하라 그랬는데 계속 안 나오다가 오후 4시 반에 나와서 그때 돼서야
이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자꾸 꼬여가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김호중은 잘못이 없다. 모두 소속사 대표인 나의 지시이고 나의 책임이다. 거의 다 혼자 뒤집어 쓰고 있어요, 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소속사 대표는 사실 이제 뭐 친척형으로 김호중 씨하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한 분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죠. 이 소속사 대표가 다 내가 한 거다.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옷 바꿔 입고 이런 것도 내가 매니저한테 시켜서 네가 좀 경찰서로 가서 대신 자수해라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는 이 소속사 대표가 시킨 건 아니고 또 다른 매니저가 그 자리에 갔는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이 메모리 칩은 내가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술자리에 왔던 것도 김호중은 술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그냥 입만 대고 삼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단 소속사 입장이 뭐 나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 이 소속사 이름이 제가 조금 전에 알았는데 생각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 생각이 있으세요? 예? 자, 오 교수님. 그리고 김호중 씨가 음주가 아니라 무슨 공황장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또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서 그 앞에 있는 그 피해 택시를 그 충격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떠났는데 그 이유를 김호중 씨가 바로 이제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사고 직후에 이 김호중 씨가 사건 현장과 약 200m 정도 떨어진 데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는 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 아마 찍혔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면 김호중 씨가 차에서 내려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딱 들고 나머지 한 손은 주머니에 딱 넣은 채 골목길을 서성이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저걸 보게 되면 막 심각한 공황에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하고는 좀 다르게 보이고요. 물론 이제 소속사에서는 뭐 2020년부터 공황장애로 병원을 다녔다. 그래서 최근 사고로 인해서 더 증세가 도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거는 뭐 도직은 안 도직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문제고 저 상황에서 과연 공황장애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그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경찰에서는 이 김호중 씨가 마약을 했는지 마약 간입 검사도 했다라고 하는데 음성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국과수의 정밀 검사를 갖다 의뢰한 상태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한번 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말 진짜 제가 뭐 표현이 너무 격했다면 죄송한데 이 소속사 말이죠. 세상을 진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지금 만만하게 보고 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명이랍시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백다희 아나운서 네. 지금 저는 뭐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김호중 씨 팬들 중에. 그 일부 어떤 팬들이 무한정 감싸기를 하고 있다. 네, 이 현재 김호중 씨의 팬카페에는 김 씨를 옹호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호중 씨의 팬인 한 누리꾼은 얼마나 지쳤으면 그랬을까 저는 이해가 된다. 눈물이 날 것 같다 걱정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해당 글에는 다른 팬들도 잇따라 응원의 답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응원합니다라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인간은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고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팬 역시도 여러분 우리는 진위 확인이 안 된 부정적인 기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라면서 호기심 클릭과 링크 전달로 무분별한 확산을 막자면서 노클릭, 노반응, 노대응이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팬들은 김호중 씨를 응원해주자면서 투표를 독려했는데요. 실제로 서울가요대상 본상과 인기상 등 3개 부문에서 김호중 씨가 투표수 1위를 달리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또 김호중 기죽지 마 뭐 이러면서 또 어떤 기부,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자 해서 기부를 했는데 네. 그 다음 내용이 좀 충격적입니다. 네, 김호중 씨 팬들 중에서 이제 24년 4월 트롯 스타덤에서 1위를 한 기념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내자 이러면서 국내 구호단체의 학대 피해 아동들을 위한 기금 50만 원을 기부했어요. 근데 이 구호단체에서 이를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비록
기부자가 본인이 아니라 팬클럽 차원의 기부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기부금 수령은 곤혹스럽다라고 밝히고 해당 기부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김호중 씨를 향한 전방위 손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냥 양 변호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지금 이 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팬들이 그렇게 감싸더라도요. 지금 소속사에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변명이라든가 아니면 김호중 씨 태도 같은 것들이 전부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김호중 씨가 대중적으로 복귀할 길 자체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팬분들의 숫자가 많고 감싼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전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호중 씨가 공식적으로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앞으로 못하게 되면 그분들 팬분들도요, 모르겠습니다. 작은 팬클럽 내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전파나 어떤 공연장이나 만나기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정말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명확하게 깔끔하게 밝혀주는 게 오히려 김호중 씨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 팬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양 변호사님,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저렇게 소속사가 다 뒤집어 쓰려고 하는 걸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아티스트만 건재하면 네. 예? 왜냐하면 되는 거잖아요. 소속사는 손해를 봐도. 범죄 혐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지만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뭐 사망사고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설령 저기 범인 도피나 이런 게 나오더라도 뭐 극단적으로 벌금형 정도를 받는다 치자, 뭐 집행유예 받는다 치자, 아티스트 멀쩡하면 우리는 그거 충분히 감안한 내가 벌금형 전과자 되고 만다 이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거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뭐 계속 전해드릴 속보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느낌상.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